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이번 발사도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패 이유를 북한이 언급하기를 1단계, 2단계 모두 정상 비행했다. 그러나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체계의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했을까요? 그리고 1차 발사가 5월 말이었는데 좀 짧은 기간에 2차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보완이 좀 잘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지난번 5월 31일 날 1차 발사했을 때는 2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단은 문제가 없었는데 3단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단에 이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실패했다라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조금 조급하게 이렇게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오늘 쏜 발사체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발사체 낙하물이 북한이 예고한 구역 밖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 낙하 지점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발사체인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사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 발사체는 북한이 이제 이미 예고를 했죠. 지난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군사정찰 위성 천리마 1형 거기에 대한 것을 재발사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천리마 일행의 재발사였다라고 보고요.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공고한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떨어질 장소를 공고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서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발사체도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원래 떨어질 장소에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그 일대에 항행을 하고 있는 선박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 떨어지면은 그걸 통보해 준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이 북한이 발사했던 이 정찰 위성도 조금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면 지난 5월 31일에 실패 이후에 2단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번에는 2단까지는 성공했고 3단 비행 중에 폭발체계 오류다. 그러면 그 한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발사체를 다시 손본 것보다 그때 부족했던 그 한 부분만을 손봐서 발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쌍둥이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가 예. 지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시 다른 거를 만들면 또 실패의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난번 실패의 원인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발사했다라고 보는데 예. 지난번에 북한이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발사를 할 때는 이번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고 그 실패 원인 하나하나에 대한 성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2단 추진체가 그때 실패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단 추진체를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여기 실패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난 것은 3단 추진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단 추진체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게 이걸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다면 2단 추진체는 이번에 손을 봐서 어쨌든 간 2단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3단 추진체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 3단 추진체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단 추진체는 지상에서 나가는 건데요. 지상에서 이제 발사를 할 때 아마 노즐이 4개 정도로 아마 이렇게 보였는데 그 노즐 한 개당 이게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은 80톤 포스니까 한 320톤 포스의 추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인공위성 발사한 게 누리호지 않습니까? 예. 그 누리호가 이제 엔진 4개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묶어서 발사를 했는데 그 1단 추진체가 300톤 포스거든요.
그거보다는 뭐 4개를 묶었으니까 북한은 320톤 포수짜리를 4개를 묶어서 보냈고요. 2단 추진체도 액체 연료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 추진체도 액체 연료 1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백두산 엔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3단 추진체가 최종적으로 탑재체, 소위 말하는 그 정찰 위성을 예. 궤도에 올려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3단 추진체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3단 추진체가 여기에 오류가 생겨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 탑재되어 있는 것도 같이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도 발사체에 그 3단 추진체에 작은 지구 관측 위성을 실어 보냈습니다. 북한의 위성 제작 기술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미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북한은 작년도에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 최종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한번 시험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험 발사했을 때는 이 서울에 한강하고 인천이 나오는 지역을 이렇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상도가 구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해상도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정찰 위성으로 쓰느냐라고 이제 비아냥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아니 이게 무슨 뭐 우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여기에 비싼 카메라를 탑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번 5월 31일 날 발사하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걸 건져냈잖아요. 네. 2단 추진체의 잔해도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3단 추진체와 여기 있는 탑재체도 건져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탑재체를 이렇게 이제 해체해 보니까 이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정찰 위성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찰 위성이 이제 그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뭐 지상 한 500km 이상에서 지구를 돌면서 지상에 있는 30cm 급의 그런 물체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지난번에 이렇게 발사한 걸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m급 이제 고급 카메라 정도가 탑재된 거지 북한이 정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기능을 갖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발사했을 때는 얼마나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저는 여기 탑재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7월 27일 날 전성절 때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열병식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러시아의 군용기가 들어와서 북한에 머물다가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돌아갈 때는 북한제 무기를 싣고 갔을 거고 올 때는 뭘 갖고 왔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때에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좀 첨단 이런 정찰 위성 장비와 관련된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와서 그것이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북중 관계를 좀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지난 5월 31일에 1차 발사 때 실패한 이후에 북한이 생각보다 빠르게 한 2시간 좀 넘은 시간에 북한이 2단계 분리 과정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을 때 좀 네. 의외였거든요. 되게 빨리 그 인정을 하는 모습이어서.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 이후에 한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실패했다고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정을 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도가? 북한은요, 2012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정말 그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다운 인공위성을 그때 발사를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실패했을 때도 그때 실패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뒤에 이제 2012년도 12월 달에 발사에 성공했고 2016년도 2월 달에 발사에 성공해서 그런 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1차 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은 실패하고 난 뒤 2시간 반 만에
여기 자기들이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예. 그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 2시간 반 만에 이게 북한은 3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10월 달에 지금 발사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정상 국가다 북한이 그걸 예. 이제 위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속셈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발사하기 전에도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그래서 그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해상청에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이런 그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일종의 정상국가로 위장하는 거고 예. 이번에 이제 실패했던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정상국가로 위장하기 위한, 마치 자기네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이런 그 정찰위성 같은 것은 주권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을 이제 표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어떤 우주 발사체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요. 그렇죠. 그 지난 5월 말에 발사했다가 실패했는데 8월 중순에 짧은 시간에 발사를 또 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했는데 바로 오늘 그 발표한 게 10월에 또 3차 발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그 시기가 짧지 않을까요? 왜 10월일까요? 예. 네, 북한이 조급한데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기술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차원인데요. 네. 우선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3단 추진체에 이게 폭발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볼 때 이 기술은 금방 극복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있다가 뭐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발사한 것이 결국은 9월 9일 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정부 수립일 75주년이잖아요. 예. 그때 북한은 다시 열병식도 하고 그러는데 축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포의 성격으로 좀 이제 급하게 이걸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10월을 이제 다시 못 박았냐 하는 거잖아요. 예. 10월 달에는 북한이 10월 10일 날 쌍십절이죠. 아. 북한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78주년. 예. 그래서 이것이 자기네들이 기술적 결함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 이전에 발사를 해야 이게 축포 성격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발사를 할 거고 조금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는데 늦어지더라도 아마 10월 달에는 자기네들이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하나 더 정치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네. 올해 이제 연말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우리 기술로, 우리의 정찰 위성 기술과 우리의 발사 기술로 이걸 우주에 보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이 올해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내년도 해서 한 5기, 6기가 이제 정찰 위성이 이제 우주를 날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위성도 거기 가게 되면 북한을 뭐 거의 이제 24시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될 텐데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정찰 위성은 한국보다 좀 빨리 쏴서 성공했다. 아. 이걸 이제 또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죠. 예. 또 북한 군인들한테도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지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3차 시도 시기를 10월로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